국민연금에는 여러 종류의 연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10년 이상 납입해야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이로써 노령연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노령연금 외에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 주는 장애연금이 있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령연금은 즉 국민연금인 것이고,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다른 것입니다. 비슷비슷하지만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주제인 국민연금관리공단도 알려주지 않는 유족연금에 숨겨진 4가지 비밀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연금에 숨겨진 비밀 첫 번째, 중복 수급 제한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한 명이 사망하셨습니다. 이 경우 남은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받고 있던 국민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 다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시자고요. 국민연금으로 본인이 50만 원, 남편이 15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200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셨다고 가정해보자고요. 이때 유족연금은 남편이 받았던 국민연금 150만 원의 60%인 90만 원이 됩니다. 이제 유족연금을 받는 2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본인의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사망한 남편의 유족연금만 받는 겁니다. 유족연금은 남편 연금 150만 원의 60%인 9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선택하게 된다면 본인 몫으로 나왔던 국민연금 50만 원은 0원이 됩니다. 그래서 90만 원만 받게 되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돌아가신 남편의 유족연금만 계산해서 주면 되지. 왜 멀쩡히 살아있는 아내의 국민연금을 포기하라는,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본인의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고 대신 남편으로부터 나오는 유족연금의 30%를 받는 방법입니다. 남편의 유족연금은 90만 원이니까 이것의 30%인 27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국민연금 50만 원을 합치면 모두 77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방법은 내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남편의 유족연금만 받으면 9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내 연금을 받으면서 남편의 유족연금 30%를 받으면 총 합쳐서 77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죠. 별 수 있나요? 더 많이 받는 첫 번째 방법으로 가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아주 국민연금을 어떻게 하면 안 줄까 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고심해서 만든 듯 싶습니다. 이게 뭡니까? 치사하게 유족연금에 숨겨진 비밀, 두 번째 유족 범위 제한입니다. 상속의 경우는 유족들에게 분배 비율에 따라 골고루 나눠주지만 국민연금은 최우선 순위자에게 100%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자 배우자, 2순위는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손자녀, 5순위 조부모입니다. 따라서 유족연금은 1순위자, 배우자에게 가는 비율이 가장 많을 겁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다면 당연히 다음 순위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1순위자뿐만 아니라 5순위까지 찾아봐도 유족연금을 받을 마땅한 유족이 없다면 유족연금은 그냥 그대로 소멸하게 됩니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 1년도 안 돼서 사망한 분들이 300명이 넘었는데 이 중 800명은 유족이 없어서 연금 수급이 그대로 소멸해버렸습니다. 유족연금에 숨겨진 비밀 세 번째는 재혼하면 자격 상실된다입니다. 유족연금 수령자인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 수령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건 일면 당연해 보입니다. 다른 배우자를 맞이했으니 말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던 아내가 쭉 살다가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했어요. 그러면 유족연금 수령 자격을 상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재혼이 파탄을 맞아서 다시 이혼하게 되어 싱글이 되었다면 전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재혼으로 자격이 한번 상실되면 다시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유족연금에 숨겨진 비밀 마지막 네 번째는 직영연금과의 차별입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40%에서 60% 차등 지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영연금, 그러니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연금은 차등 지급 없이 동일하게 모두 60% 지급합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차별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본인의 국민연금을 고수하는 두 번째 안에서는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를 받게 돼 있지만 직역연금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경우라도 배우자 유족연금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무려 20%의 차이가 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처럼 숨겨진 비밀을 하나하나 들춰보다 보면 자꾸 배신감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요,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늘어나고 반대로 임해 가입자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연금 가입하는 것에 매력이 떨어지니까 말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난다고 우는 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다른 연금보다 나쁘게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서 누구나 가입하고 싶도록 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유족연금의 숨겨진 비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베네피트였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여러 종류의 연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10년 이상 납입해야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이로써 노령연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노령연금 외에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 주는 장애연금이 있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령연금은 즉 국민연금인 것이고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다른 것입니다. 비슷비슷하지만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주제인 국민연금관리공단도 알려주지 않는 유족연금의 숨겨진 4가지 비밀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연금의 숨겨진 비밀 첫 번째, 중복 수급 제한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한 명이 사망하셨습니다. 이 경우 남은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받고 있던 국민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 다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시자고요. 국민연금으로 본인이 50만원, 남편이 150만원, 이렇게 해서 총 200만원을 받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셨다고 가정해보자고요. 이때 유족연금은 남편이 받았던 국민연금 150만원의 60%인 90만원이 됩니다. 이제 유족연금을 받는 2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본인의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사망한 남편의 유족연금만 받는 겁니다. 유족연금은 남편 연금 150만원이 60%인 9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선택하게 된다면 본인 몫으로 나왔던 국민연금 50만원은 0원이 됩니다. 그래서 90만원만 받게 되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돌아가신 남편의 유족연금만 계산해서 주면 되지. 왜 멀쩡히 살아있는 아내의 국민연금을 포기하라는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본인의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고 대신 남편으로부터 나오는 유족연금의 30%를 받는 방법입니다. 남편의 유족연금은 90만원이니까 이것의 30%인 27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국민연금 50만원을 합치면 모두 77만원을 받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방법은 내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남편의 유족연금만 받으면 9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내 연금을 받으면서 남편의 유족연금 30%를 받으면 총 합쳐서 77만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죠. 별 수 있나요? 더 많이 받는 첫 번째 방법으로 가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아주 국민연금을 어떻게 하면 안 줄까 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고심해서 만든 듯 싶습니다. 이게 뭡니까? 치사하게 유족연금에 숨겨진 비밀, 두 번째 유족 범위 제한입니다. 상속의 경우는 유족들에게 분배 비율에 따라 골고루 나눠주지만 국민연금은 최우선 순위자에게 100%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자 배우자, 2순위는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손자녀, 5순위 조부모입니다. 따라서 유족연금은 1순위자, 배우자에게 가는 비율이 가장 많을 겁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다면 당연히 다음 순위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1순위자뿐만 아니라 5순위까지 찾아봐도 유족연금을 받을 마땅한 유족이 없다면 유족연금은 그냥 그대로 소멸하게 됩니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 1년도 안 돼서 사망한 분들이 300명이 넘었는데 이 중 800명은 유족이 없어서 연금 수급이 그대로 소멸해버렸습니다. 유족연금에 숨겨진 비밀 세 번째는 재혼하면 자격 상실된다입니다. 유족연금 수령자인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 수령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건 일면 당연해 보입니다. 다른 배우자를 맞이했으니 말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던 아내가 쭉 살다가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했어요. 그러면 유족연금 수령 자격을 상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재혼이 파탄을 맞아서 다시 이혼하게 되어 싱글이 되었다면 전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재혼으로 자격이 한번 상실되면 다시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유족연금에 숨겨진 비밀 마지막 네 번째는 직영연금과의 차별입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40%에서 60% 차등 지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영연금 그러니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연금은 차등 지급 없이 동일하게 모두 60% 지급합니다. 국민연금과 직영연금의 차별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본인의 국민연금을 고수하는 두 번째 안에서는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를 받게 돼 있지만 직영연금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경우라도 배우자 유족연금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무려 20%의 차이가 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처럼 숨겨진 비밀을 하나하나 들춰보다 보면 자꾸 배신감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요,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늘어나고 반대로 임해 가입자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연금 가입하는 것에 매력이 떨어지니까 말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난다고 우는 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다른 연금보다 나쁘게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서 누구나 가입하고 싶도록 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유족연금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베네피트였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여러 종류의 연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10년 이상 납입해야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이로써 노령연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노령연금 외에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 주는 장애연금이 있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령연금은 즉 국민연금인 것이고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다른 것입니다. 비슷비슷하지만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주제인 국민연금관리공단도 알려주지 않는 유족연금에 숨겨진 4가지 비밀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연금에 숨겨진 비밀 첫 번째, 중복 수급 제한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한 명이 사망하셨습니다. 이 경우 남은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받고 있던 국민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 다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시자고요. 국민연금으로 본인이 50만 원, 남편이 15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200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셨다고 가정해보자고요. 이때 유족연금은 남편이 받았던 국민연금 150만 원의 60%인 90만 원이 됩니다. 이제 유족연금을 받는 2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본인의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사망한 남편의 유족연금만 받는 겁니다. 유족연금은 남편 연금 150만 원에 60%인 9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선택하게 된다면 본인 몫으로 나왔던 국민연금 50만 원은 0원이 됩니다. 그래서 90만 원만 받게 되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돌아가신 남편의 유족연금만 계산해서 주면 되지. 왜 멀쩡히 살아있는 아내의 국민연금을 포기하라는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본인의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고 대신 남편으로부터 나오는 유족연금의 30%를 받는 방법입니다. 남편의 유족연금은 90만 원이니까 이것의 30%인 27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국민연금 50만 원을 합치면 모두 77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방법은 내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남편의 유종연금만 받으면 9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내 연금을 받으면서 남편의 유종연금 30%를 받으면 총 합쳐서 77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죠. 별 수 있나요? 더 많이 받는 첫 번째 방법으로 가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아주 국민연금을 어떻게 하면 안 줄까 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고심해서 만든 듯 싶습니다. 이게 뭡니까? 치사하게 유족연금에 숨겨진 비밀, 두 번째 유족 범위 제한입니다. 상속의 경우는 유족들에게 분배 비율에 따라 골고루 나눠주지만 국민연금은 최우선 순위자에게 100%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자 배우자, 2순위는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손자녀, 5순위 조부모입니다. 따라서 유족연금은 1순위자, 배우자에게 가는 비율이 가장 많을 겁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다면 당연히 다음 순위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1순위자뿐만 아니라 5순위까지 찾아봐도 유족연금을 받을 마땅한 유족이 없다면 유족연금은 그냥 그대로 소멸하게 됩니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 1년도 안 돼서 사망한 분들이 300명이 넘었는데 이 중 800명은 유족이 없어서 연금 수급이 그대로 소멸해버렸습니다. 유족연금에 숨겨진 비밀 세 번째는 재혼하면 자격 상실된다입니다. 유족연금 수령자인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 수령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건 일면 당연해 보입니다. 다른 배우자를 맞이했으니 말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던 아내가 쭉 살다가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했어요. 그러면 유족연금 수령 자격을 상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재혼이 파탄을 맞아서 다시 이혼하게 되어 싱글이 되었다면 전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재혼으로 자격이 한번 상실되면 다시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유족연금에 숨겨진 비밀, 마지막 네 번째는 직영연금과의 차별입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40%에서 60% 차등 지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영연금 그러니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은 차등 지급 없이 동일하게 모두 60% 지급합니다. 국민연금과 직영연금의 차별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본인의 국민연금을 고수하는 두 번째 안에서는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를 받게 돼 있지만 직영연금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경우라도 배우자 유족연금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무려 20%의 차이가 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처럼 숨겨진 비밀을 하나하나 들춰보다 보면 자꾸 배신감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요,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늘어나고 반대로 임해 가입자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연금 가입하는 것에 매력이 떨어지니까 말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난다고 우는 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다른 연금보다 나쁘게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서 누구나 가입하고 싶도록 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유족연금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베네피트였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여러 종류의 연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10년 이상 납입해야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이로써 노령연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노령연금 외에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 주는 장애연금이 있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령연금은 즉 국민연금인 것이고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다른 것입니다. 비슷비슷하지만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주제인 국민연금관리공단도 알려주지 않는 유족연금에 숨겨진 4가지 비밀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연금에 숨겨진 비밀 첫 번째, 중복 수급 제한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한 명이 사망하셨습니다. 이 경우 남은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받고 있던 국민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 다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시자고요. 국민연금으로 본인이 50만 원, 남편이 15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200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셨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이때 유족연금은 남편이 받았던 국민연금 150만 원의 60%인 90만 원이 됩니다. 이제 유족연금을 받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본인의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사망한 남편의 유족연금만 받는 겁니다. 유족연금은 남편 연금 150만 원의 60%인 9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선택하게 된다면 본인 몫으로 나왔던 국민연금 50만 원은 0원이 됩니다. 그래서 90만 원만 받게 되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돌아가신 남편의 유족연금만 계산해서 주면 되지. 왜 멀쩡히 살아있는 아내의 국민연금을 포기하라는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본인의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고 대신 남편으로부터 나오는 유족연금의 30%를 받는 방법입니다. 남편의 유족연금은 90만 원이니까 이것의 30%인 27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국민연금 50만 원을 합치면 모두 77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방법은 내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남편의 유족연금만 받으면 9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내 연금을 받으면서 남편의 유족연금 30%를 받으면 총 합쳐서 77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죠. 별 수 있나요? 더 많이 받는 첫 번째 방법으로 가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아주 국민연금을 어떻게 하면 안 줄까 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고심해서 만든 듯 싶습니다. 이게 뭡니까? 치사하게 유족연금에 숨겨진 비밀, 두 번째 유족 범위 제한입니다. 상속의 경우는 유족들에게 분배 비율에 따라 골고루 나눠주지만 국민연금은 최우선 순위자에게 100%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자 배우자, 2순위는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손자녀, 5순위 조부모입니다. 따라서 유족연금은 1순위자, 배우자에게 가는 비율이 가장 많을 겁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다면 당연히 다음 순위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1순위자뿐만 아니라 5순위까지 찾아봐도 유족연금을 받을 마땅한 유족이 없다면 유족연금은 그냥 그대로 소멸하게 됩니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 1년도 안 돼서 사망한 분들이 300명이 넘었는데 이 중 800명은 유족이 없어서 연금 수급이 그대로 소멸해버렸습니다. 유족연금에 숨겨진 비밀 세 번째는 재혼하면 자격 상실된다입니다. 유족연금 수령자인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 수령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건 일면 당연해 보입니다. 다른 배우자를 맞이했으니 말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던 아내가 쭉 살다가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했어요. 그러면 유족연금 수령 자격을 상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재혼이 파탄을 맞아서 다시 이혼하게 되어 싱글이 되었다면 전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재혼으로 자격이 한번 상실되면 다시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유족연금에 숨겨진 비밀 마지막 네 번째는 직영연금과의 차별입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40%에서 60% 차등 지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영연금 그러니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은 차등 지급 없이 동일하게 모두 60% 지급합니다. 국민연금과 직영연금의 차별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본인의 국민연금을 고수하는 두 번째 안에서는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를 받게 돼 있지만 직영연금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경우라도 배우자 유족연금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무려 20%의 차이가 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처럼 숨겨진 비밀을 하나하나 들춰보다 보면 자꾸 배신감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요,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늘어나고 반대로 임해 가입자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연금 가입하는 것에 매력이 떨어지니까 말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난다고 우는 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다른 연금보다 나쁘게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서 누구나 가입하고 싶도록 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유족연금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베네피트였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여러 종류의 연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10년 이상 납입해야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이로써 노령연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노령연금 외에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 주는 장애연금이 있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령연금은 즉 국민연금인 것이고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다른 것입니다. 비슷비슷하지만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주제인 국민연금관리공단도 알려주지 않는 유족연금에 숨겨진 4가지 비밀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연금에 숨겨진 비밀 첫 번째, 중복 수급 제한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한 명이 사망하셨습니다. 이 경우 남은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받고 있던 국민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 다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시자고요. 국민연금으로 본인이 50만원, 남편이 150만원, 이렇게 해서 총 200만원을 받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셨다고 가정해보자고요. 이때 유족연금은 남편이 받았던 국민연금 150만원의 60%인 90만원이 됩니다. 이제 유족연금을 받는 2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본인의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사망한 남편의 유족연금만 받는 겁니다. 유족연금은 남편 연금 150만원의 60%인 9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선택하게 된다면 본인 몫으로 나왔던 국민연금 50만원은 0원이 됩니다. 그래서 90만원만 받게 되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돌아가신 남편의 유족연금만 계산해서 주면 되지. 왜 멀쩡히 살아있는 아내의 국민연금을 포기하라는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본인의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고 대신 남편으로부터 나오는 유족연금의 30%를 받는 방법입니다. 남편의 유족연금은 90만원이니까 이것의 30%인 27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국민연금 50만원을 합치면 모두 77만원을 받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방법은 내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남편의 유족연금만 받으면 9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내 연금을 받으면서 남편의 유족연금 30%를 받으면 총 합쳐서 77만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죠. 별 수 있나요? 더 많이 받는 첫 번째 방법으로 가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아주 국민연금을 어떻게 하면 안 줄까 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고심해서 만든 듯 싶습니다. 이게 뭡니까? 치사하게 유족연금에 숨겨진 비밀, 두 번째 유족 범위 제한입니다. 상속의 경우는 유족들에게 분배 비율에 따라 골고루 나눠주지만 국민연금은 최우선 순위자에게 100%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자 배우자, 2순위는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손자녀, 5순위 조부모입니다. 따라서 유족연금은 1순위자, 배우자에게 가는 비율이 가장 많을 겁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다면 당연히 다음 순위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1순위자뿐만 아니라 5순위까지 찾아봐도 유족연금을 받을 마땅한 유족이 없다면 유족연금은 그냥 그대로 소멸하게 됩니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 1년도 안 돼서 사망한 분들이 300명이 넘었는데 이 중 800명은 유족이 없어서 연금 수급이 그대로 소멸해버렸습니다. 유족연금에 숨겨진 비밀 세 번째는 재혼하면 자격 상실된다입니다. 유족연금 수령자인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 수령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건 일면 당연해 보입니다. 다른 배우자를 맞이했으니 말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던 아내가 쭉 살다가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했어요. 그러면 유족연금 수령 자격을 상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재혼이 파탄을 맞아서 다시 이혼하게 되어 싱글이 되었다면 전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재혼으로 자격이 한번 상실되면 다시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유족연금에 숨겨진 비밀 마지막 네 번째는 직영연금과의 차별입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40%에서 60% 차등 지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영연금 그러니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은
차등 지급 없이 동일하게 모두 60% 지급합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차별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본인의 국민연금을 고수하는 두 번째 안에서는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를 받게 돼 있지만 직역연금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경우라도 배우자 유족연금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무려 20%의 차이가 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처럼 숨겨진 비밀을 하나하나 들춰보다 보면 자꾸 배신감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요,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늘어나고 반대로 임의 가입자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연금 가입하는 것에 매력이 떨어지니까 말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난다고 우는 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다른 연금보다 나쁘게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서 누구나 가입하고 싶도록 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유족연금의 숨겨진 비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베네피트였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여러 종류의 연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10년 이상 납입해야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이로써 노령연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노령연금 외에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 주는 장애연금이 있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령연금은 즉 국민연금인 것이고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다른 것입니다. 비슷비슷하지만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주제인 국민연금관리공단도 알려주지 않는 유족연금에 숨겨진 4가지 비밀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연금에 숨겨진 비밀 첫 번째, 중복 수급 제한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한 명이 사망하셨습니다. 이 경우 남은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받고 있던 국민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 다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시자고요. 국민연금으로 본인이 50만 원, 남편이 15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200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셨다고 가정해보자고요. 이때 유족연금은 남편이 받았던 국민연금 150만 원의 60%인 90만 원이 됩니다. 이제 유족연금을 받는 2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본인의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사망한 남편의 유족연금만 받는 겁니다. 유족연금은 남편 연금 150만 원에 60%인 9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선택하게 된다면 본인 몫으로 나왔던 국민연금 50만 원은 0원이 됩니다. 그래서 90만 원만 받게 되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돌아가신 남편의 유족연금만 계산해서 주면 되지. 왜 멀쩡히 살아있는 아내의 국민연금을 포기하라는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본인의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고 대신 남편으로부터 나오는 유족연금의 30%를 받는 방법입니다. 남편의 유족연금은 90만 원이니까 이것의 30%인 27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국민연금 50만 원을 합치면 모두 77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방법은 내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남편의 유족연금만 받으면 9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내 연금을 받으면서 남편의 유족연금 30%를 받으면 총 합쳐서 77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죠. 별 수 있나요? 더 많이 받는 첫 번째 방법으로 가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아주 국민연금을 어떻게 하면 안 줄까 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고심해서 만든 듯 싶습니다. 이게 뭡니까? 치사하게 유족연금에 숨겨진 비밀, 두 번째 유족 범위 제한입니다. 상속의 경우는 유족들에게 분배 비율에 따라 골고루 나눠주지만 국민연금은 최우선 순위자에게 100%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자 배우자, 2순위는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손자녀, 5순위 조부모입니다. 따라서 유족연금은 1순위자, 배우자에게 가는 비율이 가장 많을 겁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다면 당연히 다음 순위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1순위자뿐만 아니라 5순위까지 찾아봐도 유족연금을 받을 마땅한 유족이 없다면 유족연금은 그냥 그대로 소멸하게 됩니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
1년도 안 돼서 사망한 분들이 300명이 넘었는데 이 중 800명은 유족이 없어서 연금 수급이 그대로 소멸해버렸습니다. 유족연금에 숨겨진 비밀 세 번째는 재혼하면 자격 상실된다입니다. 유족연금 수령자인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 수령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건 일면 당연해 보입니다. 다른 배우자를 맞이했으니 말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던 아내가 쭉 살다가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했어요. 그러면 유족연금 수령 자격을 상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재혼이 파탄을 맞아서 다시 이혼하게 되어 싱글이 되었다면 전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재혼으로 자격이 한번 상실되면 다시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유족연금에 숨겨진 비밀 마지막 네 번째는 직영연금과의 차별입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40%에서 60% 차등 지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영연금 그러니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은 차등 지급 없이 동일하게 모두 60% 지급합니다. 국민연금과 직영연금의 차별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본인의 국민연금을 고수하는 두 번째 안에서는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를 받게 돼 있지만 직영연금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경우라도 배우자 유족연금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무려 20%의 차이가 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처럼 숨겨진 비밀을 하나하나 들춰보다 보면 자꾸 배신감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요,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늘어나고 반대로 임해 가입자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연금 가입하는 것에 매력이 떨어지니까 말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난다고 우는 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다른 연금보다 나쁘게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서 누구나 가입하고 싶도록 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유족연금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베네피트였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여러 종류의 연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10년 이상 납입해야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이로써 노령연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노령연금 외에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 주는 장애연금이 있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령연금은 즉 국민연금인 것이고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다른 것입니다. 비슷비슷하지만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주제인 국민연금관리공단도 알려주지 않는 유족연금에 숨겨진 4가지 비밀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연금에 숨겨진 비밀 첫 번째, 중복 수급 제한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한 명이 사망하셨습니다. 이 경우 남은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받고 있던 국민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 다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시자고요. 국민연금으로 본인이 50만 원, 남편이 15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200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셨다고 가정해보자고요. 이때 유족연금은 남편이 받았던 국민연금 150만 원의 60%인 90만 원이 됩니다. 이제 유족연금을 받는 2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본인의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사망한 남편의 유족연금만 받는 겁니다. 유족연금은 남편 연금 150만 원의 60%인 9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선택하게 된다면 본인 몫으로 나왔던 국민연금 50만 원은 0원이 됩니다. 그래서 90만 원만 받게 되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돌아가신 남편의 유족연금만 계산해서 주면 되지. 왜 멀쩡히 살아있는 아내의 국민연금을 포기하라는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본인의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고 대신 남편으로부터 나오는 유족연금의 30%를 받는 방법입니다. 남편의 유족연금은 90만 원이니까 이것의 30%인 27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국민연금 50만 원을 합치면 모두 77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방법은 내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남편의 유족연금만 받으면 9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내 연금을 받으면서
남편의 유족연금 30%를 받으면 총 합쳐서 77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죠. 별 수 있나요? 더 많이 받는 첫 번째 방법으로 가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아주 국민연금을 어떻게 하면 안 줄까 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고심해서 만든 듯 싶습니다. 이게 뭡니까? 치사하게. 유족연금에 숨겨진 비밀. 두 번째 유족 범위 제한입니다. 상속의 경우는 유족들에게 분배 비율에 따라 골고루 나눠주지만 국민연금은 최우선 순위자에게 100%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자 배우자, 2순위는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손자녀, 5순위 조부모입니다. 따라서 유족연금은 1순위자, 배우자에게 가는 비율이 가장 많을 겁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다면 당연히 다음 순위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1순위자뿐만 아니라 5순위까지 찾아봐도 유족연금을 받을 마땅한 유족이 없다면 유족연금은 그냥 그대로 소멸하게 됩니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 1년도 안 돼서 사망한 분들이 300명이 넘었는데 이 중 800명은 유족이 없어서 연금 수급이 그대로 소멸해버렸습니다. 유족연금에 숨겨진 비밀 세 번째는 재혼하면 자격 상실된다입니다. 유족연금 수령자인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 수령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건 일면 당연해 보입니다. 다른 배우자를 맞이했으니 말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던 아내가 쭉 살다가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했어요. 그러면 유족연금 수령 자격을 상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재혼이 파탄을 맞아서 다시 이혼하게 되어 싱글이 되었다면 전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재혼으로 자격이 한번 상실되면 다시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유족연금에 숨겨진 비밀 마지막 네 번째는 직영연금과의 차별입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40%에서 60% 차등 지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영연금 그러니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은 차등 지급 없이 동일하게 모두 60% 지급합니다. 국민연금과 직영연금의 차별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본인의 국민연금을 고수하는 두 번째 안에서는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를 받게 돼 있지만 직영연금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경우라도 배우자 유족연금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무려 20%의 차이가 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처럼 숨겨진 비밀을 하나하나 들춰보다 보면 자꾸 배신감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요,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늘어나고 반대로 임해 가입자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연금 가입하는 것에 매력이 떨어지니까 말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난다고 우는 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다른 연금보다 나쁘게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서 누구나 가입하고 싶도록 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유족연금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베네피트였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여러 종류의 연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10년 이상 납입해야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이로써 노령연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노령연금 외에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 주는 장애연금이 있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령연금은 즉 국민연금인 것이고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다른 것입니다. 비슷비슷하지만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주제인 국민연금관리공단도 알려주지 않는 유족연금에 숨겨진 4가지 비밀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연금에 숨겨진 비밀 첫 번째, 중복 수급 제한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한 명이 사망하셨습니다. 이 경우 남은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받고 있던 국민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 다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시자고요. 국민연금으로 본인이 50만 원, 남편이 15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200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셨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이때 유족연금은 남편이 받았던 국민연금 150만 원의 60%인 90만 원이 됩니다. 이제 유족연금을 받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본인의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사망한 남편의 유족연금만 받는 겁니다. 유족연금은 남편 연금 150만 원의 60%인 9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선택하게 된다면 본인 몫으로 나왔던 국민연금 50만 원은 0원이 됩니다. 그래서 90만 원만 받게 되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돌아가신 남편의 유족연금만 계산해서 주면 되지. 왜 멀쩡히 살아있는 아내의 국민연금을 포기하라는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본인의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고 대신 남편으로부터 나오는 유족연금의 30%를 받는 방법입니다. 남편의 유족연금은 90만 원이니까 이것의 30%인 27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국민연금 50만 원을 합치면 모두 77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방법은 내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남편의 유족연금만 받으면 9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내 연금을 받으면서 남편의 유족연금 30%를 받으면 총 합쳐서 77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죠. 별 수 있나요? 더 많이 받는 첫 번째 방법으로 가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아주 국민연금을 어떻게 하면 안 줄까 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고심해서 만든 듯 싶습니다. 이게 뭡니까? 치사하게 유족연금에 숨겨진 비밀, 두 번째 유족 범위 제한입니다. 상속의 경우는 유족들에게 분배 비율에 따라 골고루 나눠주지만 국민연금은 최우선 순위자에게 100%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자 배우자, 2순위는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손자녀, 5순위 조부모입니다. 따라서 유족연금은 1순위자, 배우자에게 가는 비율이 가장 많을 겁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다면 당연히 다음 순위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1순위자뿐만 아니라 5순위까지 찾아봐도 유족연금을 받을 마땅한 유족이 없다면 유족연금은 그냥 그대로 소멸하게 됩니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 1년도 안 돼서 사망한 분들이 300명이 넘었는데 이 중 800명은 유족이 없어서 연금 수급이 그대로 소멸해버렸습니다. 유족연금에 숨겨진 비밀 세 번째는 재혼하면 자격 상실된다입니다. 유족연금 수령자인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 수령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건 일면 당연해 보입니다. 다른 배우자를 맞이했으니 말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던 아내가 쭉 살다가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했어요. 그러면 유족연금 수령 자격을 상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재혼이 파탄을 맞아서 다시 이혼하게 되어 싱글이 되었다면 전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재혼으로 자격이 한번 상실되면 다시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유족연금에 숨겨진 비밀 마지막 네 번째는 직영연금과의 차별입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40%에서 60% 차등 지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영연금 그러니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은 차등 지급 없이 동일하게 모두 60% 지급합니다. 국민연금과 직영연금의 차별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본인의 국민연금을 고수하는 두 번째 안에서는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를 받게 돼 있지만 직영연금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경우라도 배우자 유족연금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무려 20%의 차이가 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처럼 숨겨진 비밀을 하나하나 들춰보다 보면 자꾸 배신감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요,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늘어나고 반대로 임의 가입자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연금 가입하는 것에 매력이 떨어지니까 말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난다고 우는 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다른 연금보다 나쁘게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서 누구나 가입하고 싶도록 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유족연금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베네피트였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여러 종류의 연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10년 이상 납입해야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이로써 노령연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노령연금 외에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 주는 장애연금이 있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령연금은 즉 국민연금인 것이고,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다른 것입니다. 비슷비슷하지만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주제인 국민연금관리공단도 알려주지 않는 유족연금에 숨겨진 4가지 비밀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연금에 숨겨진 비밀 첫 번째, 중복 수급 제한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한 명이 사망하셨습니다. 이 경우 남은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받고 있던 국민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 다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시자고요. 국민연금으로 본인이 50만원, 남편이 150만원, 이렇게 해서 총 200만원을 받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셨다고 가정해보자고요. 이때 유족연금은 남편이 받았던 국민연금 150만원의 60%인 90만원이 됩니다. 이제 유족연금을 받는 2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본인의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사망한 남편의 유족연금만 받는 겁니다. 유족연금은 남편 연금 150만원의 60%인 9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선택하게 된다면 본인 몫으로 나왔던 국민연금 50만원은 0원이 됩니다. 그래서 90만원만 받게 되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돌아가신 남편의 유족연금만 계산해서 주면 되지. 왜 멀쩡히 살아있는 아내의 국민연금을 포기하라는,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본인의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고 대신 남편으로부터 나오는 유족연금의 30%를 받는 방법입니다. 남편의 유족연금은 90만원이니까 이것의 30%인 27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국민연금 50만원을 합치면 모두 77만원을 받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방법은 내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남편의 유족연금만 받으면 9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내 연금을 받으면서 남편의 유족연금 30%를 받으면 총 합쳐서 77만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죠. 별 수 있나요? 더 많이 받는 첫 번째 방법으로 가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아주 국민연금을 어떻게 하면 안 줄까 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고심해서 만든 듯 싶습니다. 이게 뭡니까? 치사하게 유족연금에 숨겨진 비밀, 두 번째 유족 범위 제한입니다. 상속의 경우는 유족들에게 분배 비율에 따라 골고루 나눠주지만 국민연금은 최우선 순위자에게 100%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자 배우자, 2순위는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손자녀, 5순위 조부모입니다. 따라서 유족연금은 1순위자, 배우자에게 가는 비율이 가장 많을 겁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다면 당연히 다음 순위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1순위자뿐만 아니라 5순위까지 찾아봐도 유족연금을 받을 마땅한 유족이 없다면 유족연금은 그냥 그대로 소멸하게 됩니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 1년도 안 돼서 사망한 분들이 300명이 넘었는데 이 중 800명은 유족이 없어서 연금 수급이 그대로 소멸해버렸습니다. 유족연금에 숨겨진 비밀 세 번째는 재혼하면 자격 상실된다입니다. 유족연금 수령자인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 수령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건 일면 당연해 보입니다. 다른 배우자를 맞이했으니 말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던 아내가 쭉 살다가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했어요. 그러면 유족연금 수령 자격을 상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재혼이 파탄을 맞아서 다시 이혼하게 되어 싱글이 되었다면 전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재혼으로 자격이 한번 상실되면 다시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유족연금에 숨겨진 비밀 마지막 네 번째는 직영연금과의 차별입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40%에서 60% 차등 지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영연금 그러니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은 차등 지급 없이 동일하게 모두 60% 지급합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차별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본인의 국민연금을 고수하는 두 번째 안에서는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를 받게 돼 있지만 직역연금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경우라도 배우자 유족연금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무려 20%의 차이가 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처럼 숨겨진 비밀을 하나하나 들춰보다 보면 자꾸 배신감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요,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늘어나고 반대로 임의 가입자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연금 가입하는 것에 매력이 떨어지니까 말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난다고 우는 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다른 연금보다 나쁘게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서 누구나 가입하고 싶도록 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유족연금의 숨겨진 비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베네피트였습니다.